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오늘 방송 사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바로 그 이태원 사고, 이태원 참사죠.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, 다시는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요. 아무튼 이미 일어난 사고여서 중요한 것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또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규명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묻고,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제도적 그런 또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그런데 지금 요 이태원 그 참사, 이 전국에서 모 단체가 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일단은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, 그 이전에 인간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유가족으로서는 어쩌면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,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사고를 잊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겠죠.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그만큼 또 슬픔이 또 일어나는 거고, 그래서 어쩌면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빨리 머릿속에서, 물론 잊혀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잊혀지기를 바랄 겁니다.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물론 그러한 잊혀질 권리가 어떤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, 그러나 분명히 그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이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,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면,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공통된 그런 그 이해라면, 그것은 당연히 유가족은 사회에, 국가에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한 사회적인 공통의 그러한 이해를 저버렸다. 저희 사회에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나는 어떤 그 서울시 의원은 이러한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죄명으로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거 관련해서 아마 이 명단을 공개한 이 단체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그 바람인 것 같은데,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른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법률이고, 따라서 이러한 사망자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SNS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쩌면 그들의 희망사항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그것은 맞습니다.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성명이라든가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
망자, 사망한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, 그것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. 예. 근데요, 그렇게 법망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렇게 법이 그렇게 듬성듬성 그렇게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위법하고 불법인 이유, 그 근거가 되는 또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관련 법률입니다. 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. 제78조의 4, 제74조의 3, 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74조의 3이 뭐냐? 바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거나 하는 경우에 그 생명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등에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요.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. 1항이 그것을 정했고요. 그리고 이러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든가 긴급구조기관, 기타 관련된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? 여기서 제5항입니다. 아까 제5항, 벌칙조항의 제5항을 위반하여라고 했죠. 자,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그러니까 피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.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이 수집된 이 피해자, 사망자도 여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. 이러한 정보, 성명 등의 정보를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에 아마 그 이태원 희생자, 사망자들의 명단은 아마 그 명단을 갖고 있었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련 유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정보가 그 민들레인지 뭔지 하는 그 단체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데요. 만약에 그러한 원래 그 명단을 보유했던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유출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요. 따라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그러한 정보, 명단, 피해자 명단은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요. 그렇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권한 없이 그것을 유출한 경우에는 그 행위도 또 정보공개법 위반죄로 처벌을 하거든요. 따라서 정보공개법 위반죄도 또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희생자들이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
재난안전법 위반죄, 정보공개법 위반죄가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유가족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유가족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그 피해자들의 실명을 드러내면서 추모할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 국가법령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. 오히려 그 실명을 드러내지 않도록 관계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따라서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해서요, 누가 그러한 정보를, 명단을 유출을 했는지 그 밝혀내서 그 제공한 자와 함께 만약에 그러한 국가기관,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정보를,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민들레인지 뭐냐는 단체 관계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. 그래서 그 희생자,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그런 법적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명백히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다음에 형사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